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질문들, 특히나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들에 모두 답변은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에 대해서 또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정보와 제 개인적 생각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질문, 답변 관련 영상들을 따로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서 파이코인 공부합시다라는 제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을 테니 파이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운님, 파이코인 KYC의 효용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픈 메인넷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소 상장이 될 텐데 거래소를 통해 KYC 없이 구매한 자와 현재 KYC를 통해 파일을 보유한 유저가 서로 뒤섞여 있을 텐데 굳이 지금처럼 KYC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불법 계정자를 색출할 목적이라면 현재 수많은 무료 채굴 코인이 진행하는 일반적인 KYC 툴을 이용하면 될 텐데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을 방송으로 자세히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탈중앙 KYC 솔루션을 완성시키고 있는 상태이죠.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KYC 통관 인원은 지난 코어팀의 발표에 따르면 560만 명 정도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 이름 수정권 업데이트 등 여러 이유로 고착되었던 파이오니어 분들이 다시 대거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늘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쉬워 보이지는 않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에 단순히 불법 계정자를 색출할 목적이었으면 현재 수많은 무채 코인, 즉 무료 채굴 코인이죠. 진행하는 KYC 툴을 이용하면 될 텐데 자, 이 부분을 제가 각기 좀 떨어뜨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인 1계정 원칙입니다.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파이 블록체인 밖에서 즉 오프체인 측에서 수많은 휴대폰 가계정을 통해서 다량의 채굴을 해버릴 수 있고 이것을 파이 블록체인에 마이그레이션을 해버리면 불공정한 토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KYC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당 1계정만 통과할 수 있도록 KYC를 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KYC 전문 업체에 이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생태계 초기에 이것을 테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요티라고 불리는 영국의 헤드오피스가 있는 KYC 전문 인증 업체를 통해서 10만 명씩 2번, 총 20만 명을 통과를 시켜 보았는데요. 그리고 KYC라는 건 원래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1인당 몇 달러씩 비용을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일단 처음 20만 명에 한해서만 파이 네트워크 개발팀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요티 측에서는 200개 이상의 국가 국민들의 KYC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여권 외에 다른 아이디로 KYC를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었고 또 요티 측에서도 컴플레인이 좀 많았었습니다. 너무 많은 파이오니어들 유저들이 KYC 신청서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티 앱을 미리 다운받고 요티 측에다가 KYC 신청을 하는 바람에 요티 측에서도 업무가 지장이 생기고 있다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실린 니콜라스의 글을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히도 KYC의 비용은 많은 암호화 스타트업 기업에 막대한 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억 달러의 지출이 소비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당 약 1.5US달러에서 2달러 이상 높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축적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화된 KYC 시스템을 사용 시 영국에서만 KYC에 관한 마찰로 4분의 1이 되는 프로젝트가 폐기가 되었다, 중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프로젝트가 생겨난 이유는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 분배 중앙화 문제점을 이슈로 삼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국제적으로 성인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을 비율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국가가 다 한국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소수축만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정말 많고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약 1억 명만 여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나름 상당히 높은 지금 비율에 속하는 것이고요. 블록체인을 정말 필요로 하는 국가들, 특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들, 나이지리아라든지 필리핀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여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거 참여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무료 채굴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의 이런 KYC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또 자체적으로 KYC 툴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 텐데요. 그래서 그들이 대형 커뮤니티를 만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마지막 줄에 대한 답변으로는 무료 채굴 프로젝트들이 하는 KYC, 중앙화된 KYC 또는 현재까지 나온 자체적인 KYC 툴을 사용하게 되면 대형 커뮤니티가 초반에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게 제 답변이고요. 참고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여권 소유자가 매우 적고 공통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8개의 아이디를 지금 KYC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거를 지금 한 예로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KYC 툴로는 이런 솔루션이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질문자님의 질문을 보면 이런 상장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간소화된 중앙화된 KYC 업체를 통해서 매우 작은 커뮤니티만 생성한 다음 코인의 분배는 거래소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어차피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얻으나 어렵게 파이 KYC를 통과해서 파이 지갑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받으나 나중에는 다 섞일 텐데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코인 투자를 하기 앞서서 이 스페큘레이터라고 불리는 투기에 집중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고, 또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해서 코인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할 때 이 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합의점을 잘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큘레이터라고 불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일반적인 말로 트레이더라고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무조건 거래소 상장이, 이른 상장이 좋습니다. 그래야 코인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사실 프로젝트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또 숏을 친다 하더라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성공한 트레이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웹 3.0이 어떻고 온체인 데이터에서 거래가 왜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지, 노드 수가 왜 더 많아져서 탈중앙화가 일어나는 게 좋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펀더멘탈리스트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죠. 이런 밑거름을 토대로 미래에 계속적으로 살아남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이런 쪽은 펀더멘탈리스트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성향 중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또는 이 극단적인 끝 지점이 아니라 이 중간에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성향이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저도 한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이라는 국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고 부강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국가의 인구가 먼저 증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국민들이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또 서로 국민도 노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국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객체 간에 연결을 해줄 만한 아주 기본적인 링크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것을 파이 국가의 민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파이라는 국가에 민증을 부여받음으로써 나는 이 국가의 정당한 시민이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 국가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마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란 이 파이 국가의 민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대다수의 생태계에 참여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선거에도 투표가 불가능하고요. 복지 혜택 시스템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땅도 살 수가 없고요. 그 땅 위에서 당연히 건물을 올리거나 장사를 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도 이 파이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노동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고 하나의 경제를 돌리는 하나의 객체로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분명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가끔 이 파이 국가에서 엄청난 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이 불법 체류자들이 한 번에 모두 쫓겨나 버리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불법 체류자들이 노동을 해준다는 점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국가에 이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즉 노동을 맡기고 경제활동에 더 참여를 시킬수록 어떤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파이 국가 자체 경제가 흔들릴 만큼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보시면요.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파이 KYC를 통과하지 않고 파이의 지갑이 없이 그냥 거래소에서 파이 코인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그냥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단순 파이 지갑, 즉 파이 아이디가 있냐 없냐에 제가 구분을 한 그냥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제가 지갑이 있습니다. 그 지갑으로 미래에 파이 코인을 매도한다고 해서 그 바이낸스 지갑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지갑은 아닙니다. 이 바이낸스 생태계에서만 인정을 받은 지갑이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KYC를 받은 지갑은 파이 국가에서 허용해준 아이디와 같습니다. 이 지갑 안에 파이의 양이 얼만큼 있던 간에 이 지갑이 있어야만 수많은 파이 생태계 앱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매점이나 도매점 수많은 이 시장에 입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파이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건물도 더 커지고 시장도 더 번창하기 위해서는 파이 지갑을 가진 분들이 입장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증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파이 코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바이낸스 지갑을 통해서 파이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즉 불법 체류자가 아까 1000명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런데 파이 KYC를 받고 파이 지갑을 소유하고 파이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고작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즉 파이 국가의 국민이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것은 펀더멘탈리스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생태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거래소와 트레이딩에만 치중한 생태계가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는 규제를 당하기 쉽고요. 또 FTX 사건을 보셔서 알겠지만 세계 최대의 거래소조차 한순간에 파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의 트레이더는 다 이 생태계에서 한순간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즉 이 파이 국가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지정학적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이 파이 국가가 튼튼해지려면 일단 이 파이 지갑을 가지고 이 생태계 장벽 없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게 이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개발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에 질문자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래 거래소를 통해 KYC 없이 구매자와 현재 KYC를 통해 파이를 보유한 유저가 어차피 뒤섞여질 텐데 굳이 처음처럼 KYC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파이 지갑을 가진 분들도 나중에 바이낸스 지갑으로 생성해서 당연히 파이 생태계 외부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파이 지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나중에 어느 정도 섞인다라는 것은 당연한 개념이겠지만은 바이낸스 지갑 소유자가 많다고 해서 파이 지갑 생성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 파이 지갑 생성자가 많지 않으면 바이낸스 지갑 수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은 파이 생태계는 견고하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규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생태계도 한 번에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즉 파이라는 국가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이 지갑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권만 받는 평범한 KYC를 진행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계층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 아이디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금 탈중앙 자체 KYC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낸스 지갑을 생성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에 좌지우지되는 파이 국가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 탈중앙 KYC라고 해서 이게 어떤 형식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디는 최소 6명 이상의 랜덤의 복수 검증자에게 이 아이디의 중요 부분이 워터마킹 처리가 되고 얼굴이나 아이디의 형식 등이 이제 부분적으로만 노출이 되어서 아이디의 이미지와 유저의 실제 얼굴이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유저의 움직임 체크를 해서 라이브니스 체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권이나 이제 면허증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이낸스처럼 오피스 직원 한 명이 모든 정보를 다 보고 혼자 결정을 하고 중앙화된 방식은 아니고요. 바이낸스도 얼마 전 KYC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 이 KYC를 하게 되면 기업의 이득에 따라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KYC가 중앙화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우 효율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분명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1파이가 예를 들어 100만원,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점점 가치가 높아지면요, 정말 이 코인이라는 거는 지정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도 규제 라인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KYC를 진행하는 사무실 직원이 누군가의 규제 압박에 의해서 또는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로 나는 이제부터 동양인들을 KYC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KYC라는 것은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이 오프체인 데이터를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로 끌고 오는 아주 중요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인데요. 이것을
한두 명의 사무실 직원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의 가치가 크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는 오라클 딜레마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은 파이네트가 복수의 검증자로 투표로 통과를 시킨다라는 것은 아마 파이코어 팀이 결정한 것 중 가장 대단한 결정이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파이코어 팀이 풀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효율적인 것은 항상 한 명이 결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블록체인의 노드가 한 개이면 정말 효율적이겠죠. 그냥 혼자 거래의 잘잘못을 결정하고 통과시키고 혼자 저장하고 혼자 인센티브를 받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효율성만 찾는다면, 그 확장성만 찾는다면은 블록체인의 존재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KYC도 원래는 탈중앙화 개념이랑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데이터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혼자서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것, 시스템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매우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이코어 팀은 이것의 결정권을 서로 모르는 랜덤의 참여 검증자들에게 나눠줘서 탈중앙화를 시킨 거죠. 이 검증에는 경제학의 기초인 게임 이론이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인종, 싫어하는 국가의 아이디를 보았을 때 무조건 탈락을 시켜버린다면, 다른 검증자들은 합격을 시켰을 시 여러분은 벌점을 받게 되고 검증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안 되죠. 내가 다 통과를 시키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탈락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벌점을 받게 되고요. 또 코어팀에서는 또 얘기를 했었지만 이 위에 메가모더선의 더 큰 중복 검사를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AI 자동 검증 학습을 같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검증자들이 꾀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잘못된 검증을 분류해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파이코어 팀에서 이 검증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내더라도 개인에게도 최선이고 생태계에도 최선이 될 수 있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도록 어려운 시스템을 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해답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파이 네트워크가 문제없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무료 채굴 코인 KYC의 레벨러는 이미 가치 한계를 막아두고 시작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파이의 가치가 끝도 없이 계속 높아지더라도 KYC가 공정하게 계속 마이그레이션이 되려면 이런 게임 이론의 법칙을 완성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